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에서 신기룡까지 115km 구간에 34만 5천 킬로볼트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연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읍시와 시의회의 대응이 한 발 늦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호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측이 첫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미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료가 방대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운암면 청운리 거둔마을에서 지천리 지천마을을 잇는 길이 3.43km의 임도가 개통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철도는 물류 수송부터 관광까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기반 시설이지만 서해안권은 철도 불모지와 다름이 없는데요.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또 한 번 힘을 합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고창, 전남 영광과 한평 등 서해안권 기초자치단체 5곳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에 수립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군산 새만금부터 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시키기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겁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 건의는 지난 2009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이뤄졌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2007기 때도 한평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사실 몇 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힘을 우리가 꼭 끌어내서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번에 건의하는 서해안철도는 군산 새만금부터 전남 한평까지 110km 노선을 신설해 2개의 국제공항과 3개 국제여객터미널, 부안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은 충청 경기에 비해 철도가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서해안철도가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차량을 이용한 관광이 중심인 상황에서 과연 철도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통 이후에 기차 관광에 적합한 교통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철도를 타고 노을 쭉 구경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것 같고 또 거꾸로 이런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급의 수요를 산출한다고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올 가능성이 있고 5개 지자체는 올해까지 시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 지역 민원을 살펴보는 민원 25시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115km 구간에 34만 5천 킬로볼트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변전소가 지어지고 또 송전탑이 지날 최적의 경과 대역으로 정읍이 꼽히면서 연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시의회의 대응이 한 발 늦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직원들.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잇는 송전선로 신설을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과 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1단계 광역 대역 노선 합의는 정책 결정의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런 주민 반발이 도내 시군에서 잇따르면서 환경단체도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경우 2달 전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왔습니다. 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정읍시. 부안에서 너무 정읍으로 넘어오는 라인, 장성에서 정읍으로 넘어오는 라인, 그리고 정읍에서 신계룡까지 가는 그 중심에 정읍이 있습니다. 우주의 대국이 정읍이라고 했는데 송전탑의 중심이 지금 정읍된 것 같습니다. 앞서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입지선정위 회의부터 주민 알 권리를 외쳐온 정읍 시민들. 여기 안회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완주군 지역이 너무 부러운데요. 저희 정읍은 아직까지 정읍시 의회에서 송전솔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또한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과 고창 해역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한 신정읍 변전소 신축 사업은 3년 뒤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현재 정읍지역 송전탑은 380개가 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새로 들어선 소성 변전소인데요. 이곳에 이어 신정읍 변전소까지 들어서면 정읍 내 변전소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납니다. 참다 못한 반대 대책위와 진보 정당들은 정읍시와 시의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읍시가 나섰으면 좋겠고, 이미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는 9개의 시군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저희가 정읍시의회를 방문해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송전탑이 지날 자리, 이른바 최적의 경과 대역에 포함된 정읍지역 읍면동은 모두 16곳으로 알려진 상황. 한전 측은 반대 대책위 요청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고, 시의회는 오늘 송전선로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원25 정명규입니다. 정읍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신정읍에서 신계룡을 잇는 송전솔로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솔로 건설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측이 첫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미뤘습니다. 2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서 소교육감의 처남 A씨 측 변호인은 자료가 방대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 선거 캠프 관계자 B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이기재 교수의 변호사 C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다음 공판에서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운암면 청운리 거둔마을에서 지천리 지천마을을 잇는 길이 3.43km의 임도를 개통해 이동거리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암면 거둔마을과 지천마을 주민은 1960년대 섬진강댐 준공 이후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인접해 있지만 28km가량을 우회하거나 소형 나룻배에 의존해 왕래했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사업비 12억 1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임도가 섬진강 자전거길 동호인과 트레킹족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군 관계자는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신 채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반쯤 노모를 태운 차량이 부안군 줄포면의 한 하천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인 60대 운전자와 80대 어머니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며 운전자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납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밤 9시 10분쯤 어청도 남서쪽 130km 해상에 제한 조건 위반 혐의를 받는 98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박을 밧줄로 엮은 뒤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어선이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조업이 필요한 증명서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를 소지하지 않은 채 납포될 때까지 모두 8번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고 오늘 담보금 6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이 8,49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28억 원, 4.02% 증가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은 3,5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제312회 고창군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8일 확정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 시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과다 공급에 따른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은 111.7에서 105.5로 비수도권은 103에서 101로 각각 6.2포인트 그리고 2포인트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전북은 9월 110.1에서 10월 102.2로 7.9포인트 내려가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기준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고 특히 8월과 9월 잇따라 110을 넘기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다시 1월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평선 중학교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제1회 인문학 대전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적 성찰을 도모하기 위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주제로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후감 축전을 비롯해 온전히 책을 읽는 시간인 온독, 독서 토론과 토론 카페 등 독서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 강강술래와 독서 골든벨, 별밤 영화관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운수 경로당 등 임실 지역의 경로당 3곳이 친환경 건물로 새 단장했습니다. 임실구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로 선정된 경로당 3곳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으로 운수, 원천, 선거모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안전을 위해 경사로와 손잡이 등이 설치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능 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객이 많아 눈치를 보며 식사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회원수별로 양곡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양곡을 최소 4포에서 최대 9포까지 차등 지원하며 냉난방비는 지난해보다 2만 원 더 지원합니다. 추운 겨울철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